예,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강의 방송에서는 이런 그 뭐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하고 말고 이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이 새로운 방송은 안 봤는데,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둘 걸 몇 개 필기를 할 테니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데나 여백에다 적으세요. 자, 우리가 사랑할 게가 맞냐? 사랑할 게가 맞냐? 이걸 할 게로 쓰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뒤에 있는 기역, 시옷, 시읒, 이것은 된소리로 표기하는 거예요. 된소리. 된소리로 이제 표기는 아니고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발음을.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리을 다음에 기역 있잖아요. 사랑할 개가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하잖아요. 선녀와 나무꾼과 선녀와 나무꾼이 있어요. 이건 뭐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나무꾼. 이게 뭐가 맞냐? 나무꾼이 맞아요. 이 선녀와 나무꾼과 여기서 나무꾼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을 이제 꾼이라고 하거든요. 아, 너 꾼이야.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여기서는 나무꾼이 맞습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여튼 이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시험을 떠나서 이거 뭐가 맞냐? 이게 맞습니다. 개구 장이, 이 장이는 기술이에요. 기술 예를 들어서 그 안경 장이 이러면 안경 만든 사람이거든요. 장이가. 근데 쟁이는 뭐냐면 이 쟁이는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것도 개구장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쟁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꼭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뭐 시험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맞춤법과 표준어를 배우시니까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라는 게 뭐 꼭 뭐 시험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식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필기를 어디 여백에다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어표기법 변천 두 번째를 이제 보겠습니다. 국어표기법 변천 두 번째. 이제 여러분 페이지로는 이제, 페이지로는, 자, 국어표기법의 변천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로는 이제 그 9페이지, 제 책으로는 9페이지인데 이게 좀 그 뭐랄까요? 이게 좀 옛날 책이어가지고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어표기법의 변천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표기법 변천 두 번째인데, 여기서는 이제 개화기 시대부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화기. 우리가 이제 개화기라는 것은 꽃을 피우는 시기란 뜻이에요. 한자로 하면 이게 10개자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자자, 그 다음에 이 기. 시기할 때 기자거든요. 하여튼 이 개화기인데, 요 시기에서는 이제 뭐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두 번째 단락까지는 뭐 몰라도 돼요.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갑오개혁이라고 시작되는 게 있죠. 그래서 갑오개혁, 이제 옛날에는 이걸 갑오경장이라고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1894년 11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1월 22일이에요. 이 갑오경장이. 그래서 개혁이, 그래서 이제 모든 공문에 국문을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이두 넘겨보세요. 그런 그 공용문으로 사용했던 제도의 변혁이 일어나고 언문이라고 천대받았다. 지금 이제 제 책으로는 10페이지인데 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문에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문에 상대되는 개념이 언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문이라고 천대받았던 한글이 이제 국문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국어학자가 있는데, 아마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여러분 주시경은 아실 거예요. 주시경 안 들어보신 분 없죠.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국어학자거든요. 1876년에서
1914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하여튼 국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 의제가 이렇게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막 그 뭡니까? 한자로 표기가 돼 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1번부터 나오는 것이 1번은 한글의 연원과 그 글자를 음을 잘 모르시면 써주시면 좋겠어요. 한글의 연원과 그다음에 자체 이게 글자체라는 뜻이에요. 자체 급이라는 것은 밑이라는 뜻이에요. 밑. 이 밑일급자자는 밑. 그다음에 발음의 연역은 쉽게 말하면 역사라는 뜻이에요. 역사. 그걸 연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초성 중에 이런 표기에 대해서 부용입니다. 당부. 부용이란 건 뭐냐면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쓰기. 다시 쓰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철자법이에요. 철자법. 10번 써진 거 있죠? 철자법이 뭐냐? 맞춤법이에요. 맞춤법입니다. 철자법이 맞춤법. 그래서 요 10가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쭉 설명이. 뭐 하여튼 뭐 그 자세한 것보다는 그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쭉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런 10가지가 있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그 중성 중 이게 이제 아래아라고 그럴까? 아래아 점이 아래아. 아래아자의 폐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옛니응도 사용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치고 뭐 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다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11쪽에 나오는 일제시대의 언문 철자법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거기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거기 11쪽에 보면 일제강점기는 이제 한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수님, 한글이잖아요. 우리 책은 13페이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좀 옛날 책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혹시나 예,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새 책은 예, 예, 13페이지.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 도움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영철자범에 찾았습니다. 저 예, 예, 계속 고맙습니다. 찾다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13페이지로 보시랍니다. 그 새 책으로는 제가 좀 옛날 책으로 봐가지고요. 새 책으로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국문을 언문으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언문이라는 것은 약간 위상을 격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격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이라고 이제 써졌죠. 거기다가 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줄에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에서 1번. 자, 이거는 좀 암기를 해야 돼. 제가 중요한 거는 암기하세요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아래아를 폐기하고 아로 바꿨다. 이 아래아가 아자고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된소리 표기에 이런 것들 합용병서 우리가 이 합용병서라는 게 있어요. 합용병서. 그다음에 각자병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시면 이런 그 표기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각자 그러니까 같은 그 글자들을 이렇게 뭐 쌍기역, 쌍디귿, 쌍니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쌍니은 없죠. 하여튼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쓸 때 그런 그것들을 표기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의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표기하는 것이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는데 각자 병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글자들에 대해서 이제 같은
글자를 두 개를 연속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합용병사는 비읍, 시읒, 뭐 그다음에 뭐 리을, 히읗 요즘에 쓰잖아요. 이런 것들 쓰는 걸 합용병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이게 각자잖아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각자 기억이잖아요. 같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럼 합용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 나중에는 합용병사가 이건지 각자 병사가 이건지 헷갈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거기다 2번이라고 써놓을까요?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2번. 그다음에 두 줄 내려가면 언문철자법이라고 써질 거예요. 요게 3번. 그다음에 거기서 5줄 내려가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있을 거예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4번. 자, 이거 아까 1900 몇 년이라고 했어요? 33년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순서. 되게 중요하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언문철자법의 이제 순서를 물어볼 때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그다음에 언문철자법,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제일 뒤에 있는 건 아시는데 1, 2, 3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보통학교 언문철자법이고 2번은 대요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요가 붙었어요. 대요가 붙었고 3번은 이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에서 이 보통학교용이 빠지고 대요가 빠지고 아주 슬림하게 됐죠. 슬림하게. 그렇죠? 언문철자법이란 슬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글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처음에 글자는 그냥 보통인데 두 번째는 얘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찐 거죠.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쭉 해가지고 완전히 살을 빼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왕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뭐 여기서는 뭐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거기 이제 한 14페이지쯤 되겠네, 새 책으로는. 거기 이제 그, 한 세 번째 단락 정도로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기법의 기본 골격은, 자, 요거는 밑줄 치셔야 돼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기법의 기본 골격은 형태 음소적 표기 원리다. 그렇게 써진 거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밑줄 좀 쳐놓으십시오. 형태 음소적 표기 원리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그런 표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꽃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쓸 때 옛날처럼 꽃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형태 음수적 표기는 뭐냐? 자, 거기 지금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째 줄 정도 내려가면 이런 말 있죠. 7째 줄 정도. 그 원리는 총 제1조에 그다음에 밑줄 쳐보세요. 한글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데 어법에 맞게 쓴다는 거예요. 어법. 왜 그러면 이걸 꽃이라고 안 쓰고 꽃을 써? 꽃이라는 게 기본형이잖아요. 꽃. 여기다 을을 붙인 거니까. 이걸 꽃이라고 쓰면 이게 기본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밝다, 뭘 밝다라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뭐 이렇게 따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써버렸어요. 소리는 안 들어. 이렇게 쓰지 않고 왜 그러냐면 밝이라는 게 어간이잖아요. 밝다, 밝고 밝으니 밝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밝다라고 쓰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여백에다 써주세요. 우리가 자 설레이다, 그다음에 설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맞느냐? 그러면 이제 설레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레임이라는 그 뭡니까 빙수도 있고 설렘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어떤 게 맞냐? 당연히 요게 맞아. 이거 상당히 설레임이라는 게 이제 그런 그 빙과류 중에 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건 이제 시적 표현으로 이제 쓰는 것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설렘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가다하고 삼가하다를 볼까요? 삼가다, 삼가하다.
자, 당연히 뭐예요? 섬과 다가 맞습니다. 삼가 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삼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노라 하다와 내로라 하다예요. 자, 이거 이제 보면 물어보면 내노라 하다라고 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그럼 왜 이게 맞냐? 보세요. 나예요. 나 플러스 이로다. 자, 그러니까 나하고 이거 합치면 내가 되죠? 그래서 내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합해져서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라 하다는 건 나입니다. 나라고 한다. 이 분야는 내가 최고다. 그래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렇게 이제 쓴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상식으로 알아두면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몇 개 더 볼게요. 자, 4번. 생각할런지가 있고 생각할는지가 있다. 는지가 있는데 어떻게 맞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건 추측인데 추측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발음으로는 생각할는지라고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는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소리는 이렇게 이제 발음은 이렇게 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엌은 아시죠? 부엌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거나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외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외골스로만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외골 이렇게 외골 시옷으로. 근데 이제 이걸 어떤 경우는 외골수 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 외골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더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